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스펫의 서브스트레이트 쪽에 바이어스를 인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숄 채널 이펙트와 그리고 펀치스루 현상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불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모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변수가 바로 캐릭터리스틱 랭스 L이라는 값이었습니다. 이 값은 결국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정션 데스, 그리고 옥사이드 시크니스, 그리고 디플리션 리전의 폭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었고, 이 L 값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가 모스펫의 숄 채널 이펙트를 줄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서브스트레이트 바이어스가 인가되었을 때 숄 채널 이펙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학부 때 배웠듯이 N채널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이 서브스트레이트 쪽에 우리가 네거티브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거티브 전압을 인가를 해서 우리가 VT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이전 강의에서 다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트 쪽에 바이어스를 네거티브 쪽으로 인가를 하게 되면은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에 지금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를 했기 때문에 홀들이 아래쪽으로, 즉 서브스트레이트 전극 쪽으로 더 끌려 내려오게 되겠고, 그 말은 즉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더 원래보다 확장된다는 뜻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 캐릭터리스틱 랭스 안에 이 WDmax가 커지기 때문에 이 L 값이 커지게 되겠고요. L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디블 현상을 배울 때 이미 이해하였듯이 숄 채널 이펙트가 더 심해진다, 즉 모스펫의 성능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요약을 하면요,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트 쪽에 전압을 인가를 해서 우리가 VT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학부 때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VT를 조절하기 위해서 서브스트레이트의 바이어스를 인가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듯이 서브스트레이트 쪽에 바이어스를 인가를 하게 되면은 숄 채널 이펙트가 나빠지기 때문에, 즉 숄 채널 이펙트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VT 조절하고자 이렇게 모스펫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모스펫의 VT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서브스트레이트 바이어스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다른 방법을 취해서 우리가 VT를 조절을 하겠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VT 롤오프 현상을 이해를 했었습니다. 즉 VT 롤오프 현상은 게이트 랭스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VT가 감소하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감소했던 이유는 결국은 드레인 전압의 효과가 더 커져서, 즉 드레인 전압이 채널의 일부분을 켜기 때문에 VT가 게이트 랭스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감소하는 효과가 바로 VT 롤오프 현상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숄 채널 이펙트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VT 롤오프가 크면 클수록 숄 채널 이펙트가 더 심하게 발생했다라고 이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이 서브스트레이트 바이어스에 따라서 VT 롤오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해 보면요, 서브스트레이트 바이어스의 크기를 키울수록 VT 롤오프 현상은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 내리면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트 쪽에 바이어스를 인가를 하게 되면은 숄 채널 이펙트는 안 좋아지는 쪽으로, 더 심해지는 쪽으로 이제 영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브스트레이트 쪽에 바이어스를 인가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발생하는 숄 채널 이펙트 중에 펀치스루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벌크 차지 모델을 배울 때 디플리션 리전이 다음과 같이 모스펫에 형성이 되고 그 위에 이제 채널이 형성이 되겠는데요. 드레인 쪽에 전압을 인가를 하기 때문에 이 소스 쪽보다는 드레인 쪽에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드레인 영역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앞 슬라이드에서는 서브스트레이트 쪽에 전압을 인가를 해서 우리가 이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다면요, 지금 게이트 랭스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확장된 디플리션 리전이 이 소스 쪽의 디플리션 리전과 만나게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드레인 전압 때문에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확장이 되는데, 게이트 랭스가 짧아지다 보면은 이 소스 쪽의 디플리션 리전과 드레인 쪽의 디플리션 리전이 이 벌크 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디플리션 리전이 만나게 되면요, 이 디플리션 리전을 통해서 누설 전류가 발생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누설 전류는 결국 우리가 원치 않는 전류의 흐름이기 때문에 모스펫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벌크 쪽에 형성되는 이 디플리션 리전을 통해서 누설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펀치스루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펀치스루는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뭐 뚫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뜻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원치 않는 전류의 길을 뚫어서 뭔가 누설 전류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을 펀치스루라 하고요. 이런 펀치스루 현상을 막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결국 이 디플리션 리전이 이 확장되는 것을 막아주면 되겠고, 우리가 디플리션 리전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핑 농도를 높이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펀치스루 현상을 막고 싶다면요, 우리 채널 쪽에 도핑 농도는 VT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겠고, 우리가 이 벌크 쪽에 이 펀치스루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높은 도핑 농도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주게 되면은 여기에서의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로 만날 일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도핑 영역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가 펀치스루 현상을 막을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펀치스루 현상은 여러분들 반도체 교재들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숏 채널 이펙트 중에 하나인데, 현재 모스펫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숏 채널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룰 텐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채널 영역이 지금 나노와이어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나노와이어의 두께도 매우 얇아진 상태가 되어 있고요. 이 나노와이어, 즉 채널 영역을 전부 다 게이트가 감싸고 있는 형태로 모스펫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모스펫은 예전 모스펫처럼 이렇게 벌크 쪽의 영역이 충분히 있어서 디플리션 리전이 만난다거나 하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께가 이미 10나노미터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디플리션 리전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도 않고요. 또한 예전의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4단자 소자였습니다. 즉 전극이 게이트, 소스, 드레인, 그리고 바디, 이렇게 4개의 전극으로서 컨트롤할 수 있는 소자가 바로 트랜지스터였다면은, 현재 모스펫에서는 게이트가 채널을 전부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서브스트레이트 쪽에서 우리가 전압을 인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3단자 소자로서 동작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이 서브스트레이트 바이어스 자체가 인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바디 바이어스에 의한 효과 같은 것들도 현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모스펫의 벌크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 때문에 나타나는 숏 채널 이펙트들을 다뤄보았는데, 현재 모스펫에서는 이 벌크 영역 자체가 매우 얇고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들 때문에 현재 모스펫의 성능에 영향을 받는 일은 매우 적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